가수 남진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 팔순을 앞둔 나이에도 신곡을 발표하며 열정적으로 활동 중이었던 남진은 화려해 보이는 모습 뒤에 진짜 인간 남진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나 충격적일 정도로 힘겨웠던 역경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 감춰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한때 가수 활동을 다시는 하지 못할 뻔하는 등 숱한 우여곡절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매번 그 위기들을 정면 돌파해 팔순이 가까운 나이가 될 때까지 꿋꿋이 버티고 또 버틴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렇게 유복하지만 엄한 가정에서 늦둥이로 태어난 남진에게 집안에서 거는 기대는 남달랐는데요. 아버지가 워낙에 완고하셨던 데다가 교육자 출신인 어머님까지 자식의 미래에 대한 모든 기준을 공부에 뒀기 때문에 부모님은 학교 담임 선생님과 교무주임까지 가정교사로 들였지만 남진은 공부보다는 음악과 운동 등 예체능에 탁월했고 특히 음악은 하루 종일 들어도 질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정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인기배우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던 남진은 목포고를 졸업하고 상경한 뒤 아버지 몰래 안양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하는데요. 지금은 연예인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그때만 해도 연예인은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진의 아버지도 연예인은 풍각쟁이, 굿쟁이라고 하셨고 엄한 집안은 자식이 연예인이 되면 호적에서 빼기까지 했는데요. 남진은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가수보다는 배우 쪽이었고 즐겨 부르고 듣는 것도 트로트보다는 미팔군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이었는데요. 배우를 꿈꾸던 남진이 갑작스레 가수의 길로 접어든 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서울로 놀러온 목포 친구들과 우이동에 있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흥에 겨워 치기로 무대에서 노래를 한 곡 뽑은 것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바로 팝송 You're Cheating Her를 멋지게 부른 그를 밴드마스터가 눈여겨보고 전화번호를 받아간 것인데요. 그로부터 2달 뒤 남진은 그 밴드마스터로부터 정말 연락을 받게 되는데 그분의 소개로 당대 최고 작곡가였던 한동훈과 인기가수 남이래를 만나 노래 공부를 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노래 연습실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남진은 1년 반 동안 한동훈 음악학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서울 프레이 보이라는 스탠다드 팝곡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녹음만 하면 가수가 되는 줄 알았지만 소속사도 없는 신인 가수를 밀어주는 곳은 없었기 때문에 음반업계 생리를 몰랐던 순수한 시절의 상처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야심만만하게 데뷔했던 남진은 낙심하고 목포로 낙향했다가 1년 후 한동훈 작곡가의 연락을 받고 계약금 5천원의 오아시스 레코드사 전속 가수로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무명 시절을 보내야 했던 남진은 노래로 잠꼬대를 할 정도로 입이 부르트도록 연습을 했는데요. 결국 다시 음반을 취입하게 되지만 솔로 음반은 아니었고 남진을 포함한 신인 가수 4명이 각각 3곡씩 불러서 총 12곡의 노래가 들어간 한 개의 종합 음반을 만드는 형식이었습니다. 노래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서서히 엘리트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무렵 난데없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노래가 금지곡 처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퇴폐 금지곡은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2번 다시는 못 나오기 때문에 남진은 갑작스런 소식에 무서움을 느끼며 결국 활동을 그만두게 됐니. 게다가 당시 남진의 아버지는 4년이나 병원에서 투병 중이셨는데 문 밖에 못 나올 정도니까 아들이 학교만 다니는 줄 알지 가수를 하는지 전혀 몰랐던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다가 TV에 아들놈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당장 아들을 호출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남진에게 예끼 놈,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직업 중에 할 게 없어서 풍각쟁이를 하려고 하냐. 당시 최고 인기 배우가 김승호였는데 아버지는 남진에게 세상에 김승호가 몇이냐? 김승호는 단 한 명이야. 그런데 네가 김승호가 될 수 있겠느냐고 혼내셨는데요. 그렇게 철석같이 대학에서 공부만 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들은 기회를 엿보다 아버지가 병환 중에 데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남진은 그만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병마를 이기지 못하시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면서도 어머니께 아들이 풍각쟁이를 하면 집안 들어먹을 테니 잘 지키라고 당부를 하고 가셨는데요. 2번이나 뼈아프게 실패를 하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지울 수가 없었던 남진은
이후 괴로움에 휩싸이며 툭하면 소주를 2병씩 먹고 뻗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려고 내가 왔나도 금지곡이 됐지만 탄차레이트 이후 금지곡 지정은 남진을 더욱 성공가도에 오르게 했습니다. 방송에서 들을 수 없으니 레코드판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남진을 찾는 행사장은 셀 수가 없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트로트 가수로서 남진은 우연과 실패와 성공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이후 그는 가슴 아프게 우수 마음이 고와야지 등 히트곡을 연이어 만들어냈고 발표하는 곡마다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며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는데요. 덕분에 국내 가수 중에 처음으로 당시 최고급 승용차였던 코로나를 몰았는데 그것은 불과 남진이 2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가용을 샀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겠느냐며 불과 6개월 전에 아들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떠나신 아버지 생각에 안타까워하셨는데요. 남진은 한동안 그 차에 아버지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은 철없는 아들을 걱정하며 떠나신 아버지에게 사진으로라도 성공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남진에게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병역 문제였는데 결국 그는 해병대 청룡부대에 입대 후 1월 남에 파병까지 자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남진은 베트남에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지대에서 복무하며 갑자기 날아온 포탄에 맞을 뻔했는가 하면 위문단에 차출돼 공연을 하던 도중 한 괴한이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기도 했고 또 다시 의문의 총격을 당했지만 옆에 있던 수통에 총알이 관통하며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남진이 파병했던 당시에 같은 해병 2여단 2대대에는 가수 진송남이 있었는데 진송남은 가수로는 선배지만 군대로는 후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군기를 잡기 위한 빠따질이 많았고 진송남은 후에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남진 때문에 허리가 쑤신다고 엄살을 피웠다고 합니다. 남진은 파란 많은 수십 년 음악 인생 중에 파도를 3번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군복무로 인한 3년간 공백기와 결혼 후 썰물처럼 팬들이 빠져나가 외국에서 떠돌던 시절 그리고 50대 비공식적 외압으로 낙향에 칩거했던 3년이었습니다. 남진은 최고 주가를 올리다가 해병대에 입대해 3년간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노래를 그만두고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데요. 제대 후 그는 서울시민회관에서 재계 리사이틀 공연을 열게 되는데 분장실에서 매표소를 내다봤지만 공연 1시간 반 전인데도 표를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 비까지 내려 남진은 순간 불안감이 엄습하며 날 샜구나. 재기는 힘들겠다. 곡까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공연은 해야 했고 오프닝 곡이 흐르고 막이 열렸는데 그의 눈앞에 그만 꽉 들어찬 관객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쫙 끼친다며 남진은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무대를 가지게 되는데요. 후에 시민회관이 화재로 전소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섰는데 남진은 40년 후